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우리는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수익과 비용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손익계산서 기본적인 개념과 수익,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외화평가와 결산 작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의 구조나 외화평가를 포함한 결산정리사항의 항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출제 유형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문항서 조금 많긴 하지만 집중하셔서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준비되셨다면 1번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판매관리비 계정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손익계산서 구조를 살펴보셨을 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해서 매출총익을 계산하고 그 매출총익에서 이 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죠.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판매관리비는 들어가지만 영업 외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관리비와 영업 외 비용은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기 2번에 나오는 접대비, 4번의 여비교통비, 3번의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들은 판매관리비에 해당하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계정 과목이고요. 보기 1번에 있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우리가 대손이 발생할 때 매출채권이라 부르는 외상매출금과 바드름이 대손 발생하면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 상각비를 사용하게 되고, 매출채권 이외의 계정이 대손 발생하게 되면 영업 외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사용하게 되죠. 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이 매출채권이 아닌 기본적인 채권이 대손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문제 답은 1번이고요. 2번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10만원으로 계산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사항들을 발견하고 수정했다.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이 오른 거. 지금 문제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 10만원은 수정 전 금액이죠. 다시 하면 아래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거죠. 자, 먼저 내용의 첫 번째 좀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험료가 정확하지 않은 금액인가 봐요. 보험료 중에 5,000원 비용인데 이게 차기 비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회계 처리한 보험료 중에 5,000원은 차기 거다. 비용 중에 다음 거니까 이걸 우리는 선급 비용이라고 하죠. 선급 비용은 보험료 중에 일부를 선급 비용 자산 처리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점,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이자 수익 조정이네요. 수익이 4,000원이 이게 차기 수익이다. 결론 이건 수익 중에 내년도 수익이 있다. 이걸 우리는 선수 수익이라고 했고요. 선수 수익은 수익을 조정으로 함으로 해서 수익이 감소하죠. 그러면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비용, 틀렸다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비용과 수익이 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조정해주는 계정 과목이 기본적으로 결산 정리상의 손익의 이연 그리고 손익의 발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발생은 크게 네 가지 계정 과목이 먼저 지급한 선급비용 그리고 먼저 받은 선수수익이 있고요. 받지 못한 수익의 미수수익과 지급하지 않은 비용의 미지급 비용 이와 같이 네 가지 계정 과목이 있다. 위에 두 가지를 우리는 손익의 이연이라고 했고요. 밑에 두 가지를 손익의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발생의 계정 과목이 네 가지인데 각각의 역할이 왼쪽에 보이는 이 두 가지 선급비용과 미수수익은 자산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오른쪽 두 가지 선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부채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비용과 수익을 조정한다. 자산 부채지만 비용 수익을 조정한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두 개 선급비용과 미수수익은 비용과 수익을 조정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오른쪽 두 개 부채 두 가지 선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다 비용 수익을 조정함으로 해서 당기순 이익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만원이었고요.
보험료 중에 선급 비용이 존재한다. 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이건 플러스 되는 금액이죠. 또한 선수수익, 수익 중에 차기분, 선수수익은 이익이 마이너스 되는 금액입니다. 결론은 수장전 10만원에 5천원 플러스와 4천원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증가, 감소가 반영되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추가 설명드린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제 3번 2000X1년 자동차 보험료 24개월분 지급됐답니다. 24개월분의 금액이 48만원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24개월에 48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냐라는 거죠. 한 달에 기본적으로 2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2만원에 24개월 48만원. 자, 2000X1년 3월에서 2000X3년 2월까지인데 문제 물었는 건 언제 걸 물었느냐? 2000X2년도 비용을 물었습니다. 2000X2년도 비용 인식할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월부터 12월까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여러분들이 X1년도 그리고 X2년도 X3년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기간이 X1년 3월부터니까 X1년도가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고요. X2년도는 그대로 12개월이죠. X3년도는 기본적으로 3월 2일까지다. 어떻게? 어머나, 잘못됐네. 네, 제가 잘못 얘기 드렸네. 다시요. X1년도, X2년도, X3년도 큰일 날 뻔했어. 구분한다면 X1년도가 2000X1년 3월부터다. 이건 9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 10개월이 되겠네요. 좀 이상하다 했어. X1년도가 10개월, X2년도가 12개월, 그럼 X3년도는 2000X3년 2월까지니까 1월, 2월에 2개월에 해당됩니다. 결론은 X1년도가 10개월이니까 한 달에 아까 2만원이라면서요? X1년도 금액은 20만원이 되고요. X2년도는 12개월 2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X3년도 2개월에 4만원 합해서 전체 48만원이 되겠죠. 24개월에 48만원 보험료 지급했다. 결론은 한 달에 얼마라는 걸 계산하셔야 되고 문제에서 묻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에 따른 금액 계산한다. 이걸 우리는 월할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X2년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1년분이 다 들어가야죠. 자, 한 달에 2만원, 1년 12개월분 답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결산 시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미지급 이자 비용을 회계 처리 안 했을 때 장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찾으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자, 이걸 회계 처리 한다라고 한다면 이자 비용, 비용 조정이고 미지급이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놓고 생각을 하십시오. 결론적으로는 차변의 이자 비용을 회계 처리하면 비용이 발생할 거고 미지급 비용을 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했다라는 거죠. 하지 않았으니까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부채는 과소계상될 거고요. 비용이 발생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비용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원래 올라갈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음으로 해서 비용이 과소계상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비용이 과소계상되게 되면 어떻게? 당기순이익은 과다계상되고 부채가 과소되니까 자본은 과다계상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미지급 이자 비용을 분기 안 했을 때 어떻게 되지? 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비용이 증가, 발생할 거고 부채가 증가할 건데 이걸 안 했다. 그렇게 해서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이 과소계상된다. 3번 빙고. 미지급 비용, 부채가 증가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부채가 과소계상된다. 1번 빙고. 비용이 과소하게 계상되니까 순이익이 커집니다. 더불어 순이익이 커지고 부채가 과소 계상되니까 결론은 자본도 과소가 아니라 과다 계상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 4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문제 5번 A사로부터 갑상품을 12월 10일에 주문을 받았다. 이 갑상품을 12월 24일에 인도했다. 대금을
100원을 다음같이 받는다. 12월 31일에 50원 받고 다음에 1월 2일에 5원 받는다. 50원 받는다. 자, 문제도 물었는 거 수익 인식 시점 물었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수익 인식 시점이라는 말만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 인식 시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 매출로 회계 처리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수익 인식, 수익에 대한 실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수익의 실현이 되건 수익의 인식이 되건 가장 간단한 조건은 우리가 장부상에 언제 매출로 회계 처리하느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주문 받았을 때 매출로 회계 처리하냐? 아니잖아요. 돈을 받아야 매출이 되냐? 아닙니다. 실제 상품을 팔았다. 12월 24일에 인도하고 돈은 아직 안 받았죠. 그럼 돈 안 받았으면 어떡해? 대비된 상품 매출의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 5번에서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제 매출로 분개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인도 시점인 12월 24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넘어갑니다.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수익과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즉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죠. 이건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 6번의 답은 3번이고요. 수익을 하자마자, 매출하자마자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매출원가가 발생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갑니다. 아래 회계 처리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차량을 취득하기로 하고 지급한 선급금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차량 유지비로 잘못 처리한 거죠. 자, 갑니다. 선급금으로 해야 될 걸 차량 유지비로 처리했다. 뭐부터 이해가 돼야 되냐? 선급금은 계정 과목이 자산이고요. 차량 유지비는 비용이죠. 원래는 자산이 증가되어져야 되는데 이 자산 증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비용이 아닌데 이걸 뭐로 처리했다? 비용의 발생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결론은 내가 증가해야 될 자산이 증가 안 했기 때문에 자산은 과소 계상될 거고요. 비용이 아닌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과다 계상될 겁니다. 조금 더 가보자면 자산이 과소 계상되면 자동적으로 자본도 과소 계상될 것이고 비용이 과다 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은 과소 계상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유형자산 학습하시면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기억나십니까? 원래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하거나 반대로 원래 수익적인데 자본적으로 잘못하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수익적 지출만, 즉 비용만 봤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다 반대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 내용과 동일하다고요. 선급금 처리해야 된다. 원래 자산 증가인데 이걸 내가 하지 않고 잘못해서 실수로 이건 어쨌건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됐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과다 계상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과다되면 나머지 자산이나 자본이나 이익은 과소 계상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네요. 문제 7번의 답은 올바르게 설명한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 8번 가보죠. 기초상품 재고자산이 65,000원, 기말상품이 10만원, 판매 가능 상품액이 25만원이라고 할 때 매출 원가가 얼마냐? 이 문제는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상품 계정으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상품은 기초상품이 있을 거고요. 상품에 대한 매입액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매출 원가인데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말이 필요하다. 우리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에다가 매입을 더하시고 이 금액의 기말을 빼서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 기초 상품에 매입 금액이 있으시는데 매입이 금액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나옵니다. 이 판매 가능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기초와 매입을 합한 이 금액을 우리가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죠. 이걸 기본적인 기초에서 매입 들어간 금액을 판가상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합니다. 결론 매출원가는 이 판매 가능한 상품, 내가 팔 수 있는 게 얼마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팔린 게 매출원가고 남아있는 게 기말이라고 할 때 이 판매 가능 상품에서 뭐만 빼주면 기말만 마이너스하면
매출 원가가 계산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이 문제 8번도 중요하지만 8번을 이해하기 전에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9번 가보겠습니다. 현행 기업회계 기준서에 의한 손익계산서에 대한 작성 기준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1번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은 순액에 의해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탈락, 잘못된 설명입니다. 순액이라는 게 뭐냐면 수익이 존재하고 비용이 존재할 때 비슷한 건 상기시키고 잔액만 쓰라는 뜻이거든요. 실제 우리 손익계산서는 수익은 수익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전체 금액을 총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액주의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2번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우리는 그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영업손익이죠. 2번 탈락입니다. 3번 매출액은 총매출에서 매출할인, 외상되면 빨리 받아서 깎아주는 거, 매출환입, 매출했는데 반품 내오는 거, 매출애누리, 매출했는데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금액을 깎아주는 이런 매출에 반대되는 금액을 차감을 당한 것 우리는 순매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순매출액을 이야기합니다. 3번 빙고 맞는 말이고요. 4번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이 매출원 공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8번에서도 살펴보신 내용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순매입액을 뭐 한다? 그렇죠. 가산한다. 이걸 우리는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했고요. 이 판매 가능한 상품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가산이 아니고 차가 마이너스를 하셔야 되는 거죠. 1번, 2번, 4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문제에서 맞는 거 물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10번. 다음 자료에 의한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실제 지금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을 물었지만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 이거 매출 총이익 묻는 문제 아닙니다. 첫째는 뭘 물어보는 거냐. 순매출 계산하셔야죠. 총매출에서 매출에 차감된 순매출 계산하시고 이 순매출에서 뭐를 빼야 되냐. 매출하고 발생한 원가 즉 매출원가를 차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순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에 있는데 매출원가는 기초에다가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차감하잖아요. 기초상품에 순매입을 플러스하고 기말을 빼는데 문제 보면 기초상품이 50만원, 기말상품이 45만원 기본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가 50만원이고 기말이 45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매출총이익을 물었지만 그 매출총이익을 빙자해서 순매출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걸 묻는 문제고 또 하나 요 매입금액 순매입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순매출은 총매출이죠. 총매출인 3,500에서 매출에 반대되는 매출애누리와 환입이 있고요. 매출 할인이 있네요. 따라서 총매출 3,500에서 매출애누리 환입 20만원, 매출 할인 20만원 차감해서 순매출을 계산하셔야 되고 또 순매입은 어떻게? 총매입액 1,800에서 매입 반대되는 매입 할인 30만원 있고 매입 애누리 환출 25만원 있네. 이들 다 마이너스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매입 재비용이 있다면 가산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자료를 통해서 순매출 계산하시고 그리고 순매입 계산하신다. 그 내용을 통해서 순매입 금액 가지고 매출 원가만 계산되신다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 여기 있는 이자 비용과 복리후생비가 왜 들어가 있냐? 이자 비용과 복리후생비는 매출 총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만약에 지금 문제가 매출 총이익이 아니라 문제가 영업이익이 얼마냐 라고 물었다면 영업이익은 방금 우리가 계산한 매출 총이익 금액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전 계산 안 해봐서. 자, 매출 총이익에서 뭐를 빼시면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계산한 매출 총이익이 1,71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할 때 그 매출 총이익이 1,710만 원이다 라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만 빼면 돼. 이자 비용은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이죠. 이건 상관없고 복리후생비는 판매 관리비가 맞습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이 1710만 원이라 가정할 때 영업이익이 얼마냐 물어보면 영업이익에 나오는 판매관리비 100만 원 차감한 161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계산되지 않으면 영업이익은 절대로 계산할 수 없다. 자, 그 문제가 풀어지려면 일반적인 비용 중에 판매관리비와 영업외 비용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라면 매출 총이익도 계산해 보시고 영업이익까지도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제 10번 설명드렸고요. 계산은 직접 여러분들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11번 다음 발생하는 비용 중에 자, 여기 무슨 비용요?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아닙니다. 영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영업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번 거래처 사장인 김수연에게 줄 선물을 구입했다. 거래처에 줄 선물이라면 계산 과목이 접대비, 다르게 우리는 현재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건 판매관리비, 빙고 맞습니다. 회사 상품 홍보에 회사 홍보를 쓴다면 광고 선전비가 되고요. 판매관리비, 빙고 맞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 관리비를 씁니다. 물론 외상 매출 받으름이 대손 발생하면 대손 상각비, 판매 관리비 하지만 그 이외의 채권, 미수금이나 대여금이 대손 발생하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영업 외 비용을 쓰죠. 보기 4번 회사에서 국제구호단체 현금을 기부했다. 계정 과목이 기부금인데 이 기부금은 판매관리비가 아닙니다. 기부금은 이자 비용과 함께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문제 11번에서 영업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문제 12번 갈까요? 대형마트에서 50만원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받고 판매했다. 상품권 판매 시점에서 뭐로 해야 되냐? 실제 우리가 상품권 받았을 때는 계정 과목을 상품권에 대한 선수금으로 바꿔만 하면 이걸 부채로 처리하고 나중에 상품권이 회수되고 물건이 나갔을 때 수익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부채로 처리할 걸 뭐로 회계 처리했다? 상품 매출로 처리했다. 결론은 수익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수익이 아닌데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수익은 과다 계산될 거고요. 선수금인 부채로 처리된 부채가 처리 안 됐기 때문에 부채는 과소 계산될 겁니다. 문제 기본적으로 수익이 과다 계산되었다라고 한다면 당기순이익이 과다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자본도 과다 계산이 되겠죠. 자, 1번, 3번 잘못됐고요. 2번 지금 문제는 자산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네, 가장 올바른 거 부채가 과소 계산된다. 문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13번 거래처로 받은 판매 계약금, 이거 앞에 보신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판매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는 뭐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부채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매출액으로 뭐로 처리했다? 수익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거래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앞서 보신 문제와 동일한 형태이죠.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14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매출 총이익도 계산해보고 영업이익도 계산하고 단기순이익까지 계산하라. 뭐 절차가 되게 복잡하네요. 순서대로 손익계산서를 단계별로 계산하라라는 내용인데 자, 이 문제에서 첫째 매출 총이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매출액이 100만원 나와 있고요. 매출원가가 60만원 나와 있네.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나온다? 40이라는 이 뭐 기본적인 간단한 금액이 나오시죠.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매출 총이익에서 비용을 다 빼면 당연히 단기순이익이야. 뭐가 문제예요?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나머지 비용 중에 뭘 계산할 수 있어요? 뭘 걸러낼 수 있어요? 판매 관리비가 어떤 건지만 잡아낼 수 있으면 되죠. 자, 기부금은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도 영업 외 비용이고요. 급여와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가 판매 관리비죠. 매출 총이익이 40만원인데 급여 10만원, 기업 업무 추진비의 접대비 3만원, 13만원이 영업 이익이지 않습니까? 판매 관리비지 않습니까?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 13만원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27만원이 되고요. 27만원에서
나머지 비용, 즉 기부금과 이자 비용에 영업 외 비용 7만원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20만원이 나옵니다. 문제 14번의 답은 몇 번이시다? 3번이다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판매관리비와 영업 외 비용을 분류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문제 12번 동일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매출액 나와 있고요. 매출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을 먼저 계산하시고, 그럼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셔야 되는데, 자, 급여 판매 관리비 맞고요. 접대비 맞습니다. 기업업무 추진비까지는 판매 관리비고, 나머지 이자 수익, 기부금, 기타 대손상업비, 유형자산 처분 손실, 배당금 수익은 전부 다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물었다? 매출 총이익이 500만원 나올 거고요. 판매 관리비가 400만원이니까 영업이익은 1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믿거나 말거나 같은 문제 계속 풀고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고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판매 관리비가 필요한데 판매 관리비가 영업비용과 영업 외비용과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도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상에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하죠. 매출 총이익 나옵니다.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와 되지 않는 걸 물어보는 문제죠. 자, 매출한 상품의 일부가 환입되었다. 그럼 매출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거 영업이익에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빙고. 2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요, 대표적인 영업 외비용이지, 이건 판매관리비 아닙니다. 영업 외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영업이익과는 무관한 내용이고요. 3번에 보험 차익, 보험 차익도 영업 외비용에 해당하고요. 4번의 기부금, 기부금도 영업 외비용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가 무엇이냐?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이 아닌 거 물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 17번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료,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잘못된 거, 틀린 거 물었어요. 문제 1번 제품이나 상품의 재고사선이 있는데 이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한다. 그럼 매출하면 수익이고 그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게 매출원가, 상품은 상품 매출원가, 사와서 팔죠. 제품은 제품 매출원가 만들어서 제조 통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판매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그리고 기업의 관리활동, 경상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매출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영업비용에 관계없는 건 영업 외비용이죠. 3번 판매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별로 속상하지 않습니다. 4번, 아닌데 3번 두 번째 줄로 가죠. 동일 성격의 수익과 비용은 비슷한 성격의 수익과 비용을 서로 뭐해서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다. 우리가 비슷한 걸 상계해서 줄여서 표기하는 걸 순액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손익계산서는 순액주의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은 수익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모든 금액을 표기하게 되는 총액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17번 문제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4번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차익은 영업 외 수익이다. 뭐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문제 17번의 답은 3번이고요. 18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발생하는 재무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선급보험료가 있다. 선급보험료, 선급비용이죠. 기간 경과분을 인식하는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지금처럼 앞서도 설명드렸는데 뭐가 누락됐다면 이 분계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기간 경과분인데, 이 기간 경과분이라고 하는 건 단기분을 얘기하고요. 문제에서 조심할 건 선급보험료가 있는데, 선급보험료 처리가 빠졌는데 어떤 것이 빠진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보면 당초 지급할 때 뭐로 처리했다?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선급비용으로 결론은 자산으로 다 처리해 놓은 거죠. 지급한 시점에서 전부 다 선급비용이 잡혀져 있다. 그러면 12월 31일 결산할 때 이게 모든 금액이 선급비용 잡혀져 있으니까 결산은 기준에서 단기분, 경과분은 보험료가 맞고 차기분, 내년 거만 선급비용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12월 30일 결산 시점에서 모든 금액이 전부 다 지금 선급비용으로 잡혀져 있으니까 결론은 차변에 있는 선급비용 중에 지나간 거, 단기분을 대변으로 빼면서 차변의 예를 뭐로 만드셔야 보험료로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결산 때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락했다라는 거죠. 자, 원래 비용이 보험료가 차변인데 이 분계를 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또 선급비용이 대변에 가면 자산이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안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산이 감소 안 했으니까 자산은 원래보다 과다 많이 잡혀져 있을 거고 비용이 발생시킨 걸 해결 안 했으니까 비용이 원래보다는 과소 계상되겠죠. 비용이 과소 계상된다는 말은 당기순이익은 반대로 과다된다는 말 아니에요? 자산이 과다된다면 자본도 역시 같이 과다로 갑니다. 비용이 과소니까 나머지는 다 과다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다만 이 문제는 부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문제 답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이 과다 계상된다. 맞죠? 선급비용으로 자산을 줄여야 되는데 안 줄였으니까 자산 과다 맞습니다. 자산이 과다되니까 자본도 과다될 거고요. 비용이 과소 계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과소가 아니라 과다 계상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겠고요. 이 문제는 부채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8번의 답은 3번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부터 대셔야 되냐. 결산분계에 해당하는 손익에 의한 손익의 발생분계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어떤 회계처리가 누락되었을 때 어떻게 바뀌냐라고 묻는 건 이 회계처리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하시고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18번의 답은 3번 설명드렸고요. 19번 문제 갑니다. 결산 시 뭘 계상하지 않았다? 미수이자 계상하지 않았다. 마찬가지죠. 미수이자 안 했다.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 생각하지 말고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부터. 수익인데 못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못 받은 수익에 미수 수익이 들어갈 거고 대변에 뭘 못 받았다? 이자 수익이 들어갈 겁니다. 이 회계 처리를 하면 미수 수익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할 거고요. 이자 수익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걸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자산은 과소 계상되어 있을 거고 수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수익 역시 과소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19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0번 갑니다. 상품 매출에 의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을 어떻게 처리하냐? 애누리나 환입은 마이너스죠. 매출에 대한 애누리 환입이니까 매출액에서 차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 답은 1번이고요. 자, 문제는 저희가 앞서 학습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이 있는데 이걸 원래는 차감하는 거,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이 매출 애누리와 환입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판매 관리비나 아니면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우리는 판매 관리 말고 영업 외비용 정리 한번 해보죠.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상품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영업 외비용에서 차감을 했다라는 거죠. 잘못한 겁니다. 그랬을 때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첫째, 매출액요. 차감을 안 했으니까 매출액은 과다, 많이 잡혀져 있겠죠. 매출액이 많이 잡혀져 있으면 매출이익도 과다 계상될 거고요. 매출이익이 과다 계상되면 영업이익도 과다 계상될 겁니다. 반면에 영업 외비용에서 차감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의 변화가 있냐 없냐? 당기순이익은 변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출애누리, 매출할인은 매출액에 차감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매출액에 차감했다라면 상관없는데 이걸 잘못해서 영업 외비용을 처리했을 때 어떻게 변하냐라고 하는 건 손익계산서 구조가 먼저 이해가 좀 되시셔야 되고 이건 내용 정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익계산서 구조 파트에서 우리 수익비용 첫 번째 파트에서 정리해 드린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재무계 이론 파트의 수익 비용 관련된 출제 유형 연습 문제를 20문제나 정리해 드렸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드는 드는 거, 조금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다음 내용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비용 관련된 출제 유형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